아르메니아는 사실상 러시아인들과 블라디미르 푸틴 본인에게 맞섰습니다. 푸틴은 전날 러시아 독재자와 만난 니콜 파시냔 총리에게 최후 통첩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니콜 파시냔이 푸틴을 조롱하며 아르메니아에서는 러시아와 달리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이 차단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여러분도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점을 놓쳤습니다. 크렘린에서는 드문 직접적인 의견 교환 중에 러시아 대통령은 아르메니아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하며 예레반에게 유럽연합과 러시아 중에서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냥 가스 가격으로 너희를 때릴 거야. 즉 러시아가 항상 해왔던 것처럼,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경우처럼 말이야. 가스 가격으로 협박했던 거지. 그리고 오늘 예레반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런 최후 통첩을 할 거면 더러운 입을 다무는 게 낫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아르메니아 의회는 러시아가 가스 가격을 올리면 예레반이 집단안보조약기구와 유라시아 경제연합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무도 러시아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는 아르메니아와 미국 간의 거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다만 파시냔이 푸틴을 조롱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만남의 더 깊은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체리입니다. 시작하기 전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금전적으로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어떤 형태의 후원이나 유료 스폰서서 구독도 가능합니다.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이미 아시다시피 전날 아르메니아 총리 파시냔과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의 매우 흥미로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공개적으로 아르메니아를 경고하며 예레반 측에 유럽연합과 러시아 중에서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는 이가 거의 없다는 점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 총리는 자신의 나라에서는 국민이 민주적인 정치 과정을 통해 통치받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과 같은 독재자에 의해 통치받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모스크바가 예레반이 유럽연합과 가까워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르메니아가 계속해서 유럽 쪽으로 나아간다면 러시아는 아르메니아로의 러시아산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러시아인들과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신호입니다. 아닙니다. 거래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인들은 항상 위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명인답게 행동할 줄 모릅니다. 문명과 러시아인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들은 할 줄 모르고 항상 위협만 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것은 천연자원입니다. 끝. 그 천연자원으로 항상 위협합니다. 푸틴은 우리는 아르메니아가 유럽연합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논의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관세동맹 회원국이면서 동시에 유럽연합, 유라시아 경제연합과의 회원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2015년에 러시아가 설립했으며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회원국들 사이에서 상품, 자본,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집단안보조약기구처럼 이 역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로 유럽연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언급됐습니다. 아르메니아에 대한 가스 공급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금 러시아가 EU 국가에 유럽연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가스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의 인용문입니다. 유럽에서 가스 가격은 1002박미터당 600달러를 넘지만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에 1002박미터당 177.5달러의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엄청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문제는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과 평화협정을 맺은 이후로 유럽연합과 더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겠다고 점점 더 자주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파시냔은 앞으로 유럽연합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까지 밝혔습니다. 푸틴의 위협에 대해 아르메니아 총리 파시냔은 자신을 말아가 러시아와는 달리 남카카스와 러시아의 옛 영향권에서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신은 조금 혼동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아르메니아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파시냔은
만약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유럽연합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아르메니아인들이 어디로 갈지는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푸틴이 아르메니아인들이 균형을 이루는 점에 당분간 만족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남카카스에서 수년간 이어진 자신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과 크렘린이 아르메니아의 정치적 결정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감안할 때 푸틴은 파시니안에게 모스크바가 친러시아 세력들이 6월에 예정된 아르메니아 총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기를 매우 강하게 바란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일부 친러시아 인사들이 감옥에 수감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푸틴은 지난해 정부 퇴진을 촉구한 뒤 체포된 러시아 아르메니아 억만장자 삼벨 카라페테니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 인물은 사실 러시아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 자동적으로 그를 건드릴 수 없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지만 이 러시아인들과 푸틴이 어떤 현실에 살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들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를 마치 어떤 잘은 모르겠지만 우월한 인종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는 러시아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그를 감옥에 넣을 수 있습니까? 라고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결국 파시냐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아르메니아 법에 따르면 정치 후보자는 오직 아르메니아 시민권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는 정치적 야당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러시아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르메니아 공화국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후보나 총리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르메니아는 정치적 과정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또한 저희의 소셜 네트워크는 예를 들어 100% 자유롭고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러시아와 달리 아르메니아에는 정치범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반적으로 저희는 정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르메니아에는 민주주의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이것이 원칙의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이 2023년에 카라바흐 지역을 완전히 되찾은 이후로 아르메니아와 러시아의 관계는 점점 더 긴장되고 있습니다. 결국 2020년에 아르메니아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집단안보조약기구에서 회원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는 2022년 카라바흐 사태가 격화될 때 모스크바가 예레반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시냐는 아르메니아가 집단안보조약기구에서는 활동하지 않을 것이며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왜 집단안보조약기구가 존재하는 의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은 단지 이 문제를 논의할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지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일을 굳이 들추어낼 필요가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즉, 푸틴은 바보인 척하며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니콜 파시니안, 이 주제는 넘어가죠. 다만 러시아가 카라바흐 평화 과정과 합의 이후에도 눈에 띄게 부재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예레반과 바쿠 모두 자동적으로 동시에 거리를 두었습니다. 모스크바로부터 외교 정책을 유럽연합과 미국으로 공동 전환하면서 말이죠. 결국 오늘 아르메니아 국회의장 알렌 시모니아는 만약 러시아가 아르메니아에 공급하는 가스 가격 인상을 결정한다면 예레반은 이 집단안보조약기구와 유라시아 경제연합에서 나가버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푸틴이 가스에 관한 자신의 위협을 실행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조직에서 나가겠다. 도대체 왜 필요하냐? 이것이 푸틴의 위협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인용하자면 가스 가격에 대한 이런 대화는 수년간 계속되어 온 익숙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만약 러시아가 아르메니아에 대한 가스 가격 인상을 결정한다면 아르메니아도 자체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떠날 것입니다. 집단안보조약기구와 유라시아 경제연합, 그리고 러시아와 관련된 다른 모든 기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의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는 아무도 이 플랴슈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제발 이 주제는 그냥 건드리지 말고 논의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파시년이
우리는 인터넷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당신들과는 달리 라고 말할 때 그가 어떻게 움츠러들었는지 주목해보세요.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꼭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의 설명란에는 이 유튜브 채널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